투자 방법은 크게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집중해야 할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사야 할 자산 거인은 어디에 속할까? 이거를 결정하려면 다시 한번 이제 나만의 기준금리를 소환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가 결국 나의 투자 목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방법과 대상을 선택하셔야겠죠.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수익이라고 하려면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금리를 구할 때는 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산이 주는 현금 흐름, 자산이 주는 수익률에다가 레버리지 효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거기에 더해서 나만의 기준금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살 때는 그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는 자산을 중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자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기준금리가 10%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10% 투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 모두는 시간자산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내가 설령 지금 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간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자산부터 살펴볼게요. 10%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지금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월급 인상이 10%를 요구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부업 아니면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 이런 거를 하면서 10%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여기도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나의 시간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잘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10%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방법 중에 첫 번째 화폐형 투자가 있죠. 화폐형 투자는 종잣돈을 모아가는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은 다른 투자 방법으로 넘어가거나 병행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데도 화폐형 투자를 고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에 돈을 맡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목표 수익률이 10%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화폐형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다른 투자 방식으로 넘어가셔야겠죠. 10% 기준금리를 달성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그럼 부동산형 투자를 살펴볼게요. 부동산형 투자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투자 방법이 많은데요. 내 기준금리가 10%라고 하면은 월세 투자는 아마 거기 해당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월세 수입을 받고자 하는 투자는 월세는 현금 흐름은 나오지만 보통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 않고 월세 수익 자체가 이렇게 한국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월세 투자를 해서 10%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상가나 건물 투자는 어떨까요? 상가나 건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를 낀다고 해도 10% 넘는 상가나 건물은 아마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저희 책에서도 이제 되게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있는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 기준금리를 아마 달성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가를 경매로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직접 거기서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달성하겠다. 이런 것도 개개인에 따라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형 투자에서 나의 기준금리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간 자산을 투입하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일단은 고용주에게 10% 인상을 요구해 볼 수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회사, 다른 쪽에서 어떤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 그 주식 투자도 회사형 투자 중 하나죠. 주식 투자로 10%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투자 수익, 나한테 떨어진 현금 흐름은 결국 배당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10% 이상 오른다면은 이거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투자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요. 그냥 거위가 굉장히 빨리 크는, 거위의 가격이 높아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내 손 안의 현금 흐름, 배당에 집중하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10%의 배당을 주는 주식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분야에서는 주식 투자 관련해서 10% 기준금리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을 10%만큼 주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덜 주는, 배당이 좀 적더라도 거기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굉장히 금리가 높고 그 만기가 짧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10%를 달성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금 어렵다. 그 미국의 배당 귀족주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배당을 성장해주는 주식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설명드릴 IRR, 내부 수익률, 이거는 시간 가치를 포함한 수익률인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복리 효과로 인해서 수익률 10%를 달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생형 투자에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을 이용한 옵션 매도 투자도 10%를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투자 내공이 쌓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나의 기준금리에 따라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구해보시고 내가 어느 투자 방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